스스로 제가 인상이 잘생기셨어요. 친숙한 이미지요. 단호해 보이셨어요. 반갑습니다. 여기 오래간만에 이렇게 대학에 오니까 좋습니다. 강의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인데요.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저 86년 11.2%, 87년 12.5%, 88년 11.9%. 한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국가지만 3년 연속 10% 이상 성장한 해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87년에 시민혁명이 있었고 그야말로 무혈 민주화 혁명이죠. 87년이 한국 경제에서는 가장 고도 성장을 이뤘고 그리고 민주화도 달성했고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장하고 또 명예혁명으로 민주화를 달성한 위대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올림픽을 통해서 만천하에 선포를 했던 거죠.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일본도 하고 독일도 했는데 뭐가 문제야? 독일은 1940년대에 세계 최초로 로켓을 쏘아 올린 나라입니다. 일본은 1941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제로 전투기를 만들어서 진주만을 폭격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는 됐지만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게 어려웠을까요? 일본은 그 당시에 이미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태평양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공장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쓰는 용어로 맨 땅에 헤딩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기업들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12.5%라고 한 여기가 1987년이고요. 그 이후로 30년간 한국 경제는 이렇게 굴곡을 거치면서 쇠락합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정부들은 저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 실패한 거죠.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던 데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하지 않은 방법을 써야 하는 거 아닐까?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방법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자리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혁신성장 공정경제입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진짜로 그렇게 많이 커졌지만 대기업들은 더 이상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희가 쓰는 정책은 직접적으로 서민경제에 돈을 불어넣자. 대기업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해주던 것을 청년 일자리에 쓰겠다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돈이 지급이 되면 청년들이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서민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이 좀 좋아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잘 잡아서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 자동차를 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대기업도 좋아질 것이고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이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정책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분수효과를 기대하는 경제정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지금 최저임금도 올렸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있으니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했고 보험 지원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단기적인 정책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같은 혁신 기업들을 키워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혁신 성장하지 못한다면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는 지금 생태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조그마한 창업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커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5대 IT 기업들이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 인수한 창업 기업들이 400개에 달합니다. 우리 대기업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한국의 그동안의 대기업들이 폐쇄형 혁신, 하도급 기업과 계열사 내에서만 거래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런데 외국 기업들은 그게 아니라 계열사 밖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고 그 기업들과 거래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겁니다. 제가 지금 장관 된 지가 5개월이 안 됐습니다. 21일 되면 5개월 되는데요. 몇 달 동안 열심히 한국 경제 이런 문제들에서 논의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우리는 개방형 혁신으로 가야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창업기업과 정부가 그리고 대학이 연구소가 힘을 합쳐서 저런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만 한다는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오픈 이노베이션 지금 시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폐쇄형 혁신 모형인 한국의 대기업들이 그러면 비효율적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으로 가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지금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 기업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흡수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뒤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효율성에 이제는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합쳐져야지만 한국 경제의 30년간의 쇠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대기업들도 이미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개방형 혁신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킨 것은 SK그룹입니다. 몇 년 전서부터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가겠다고 해서 창업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자금 지원을 하고 그리고 아예 회사 내에 오픈 이노베이션 전담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과 그다음에 네이버, 셀트리온이라고 펀드를 만들어서 바이오 쪽에 신생기업에 투자합니다. 삼성도 사내벤처를 열심히 지금 활성화시키고요. 현대차가 금년 3월에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었고요. 작년도에 실리콘밸리에 열었고 지금 전 세계 5군데에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보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청년 창업에 예산을 쓰는 것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졸업하시는 분들 이게 에코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저희가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1년에 30만 명, 39만 명 정도 더 나온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 3, 4년이 어려운데 여기 문재인 정부 곧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엄청난 대책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에게 지금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임금 격차가 한 1,000만 원쯤 되는데요. 저희가 그 1,000만 원 정도의 임금 격차를 정부가 지원해서 거의 메워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직한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임금을 드리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청년을 1명 추가로 일자리를 주게 되면 거의 2천만 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세금 감면과 지원금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면 지금 청년들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캠퍼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대학에 뭐 바꿀 게 없을까? 청주 시내를 다니시면서 여기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보이시나요?
이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 능력이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일은 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혁신을 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수제 맥주 드시죠? 한국은 뭔가 잘못됐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수제 맥주가 있어서 수제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수제 맥주가 없느냐? 외국에 가보면 맛있는 수제 맥주들이 있는데 한국은 왜 수제 맥주가 없느냐?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수제 맥주를 만들면 거기서만 팔아야 되는 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당시에 그걸 뭐 맥주에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있는데 수제 맥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많은 제안을 했고 그 중에 하나 이제 성공한 것이 그 수제 맥주를 카페에서 아무 데서나 팔 수 있게 한 그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맛있는 수제 맥주를 드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게 다 있는데 왜 한국은 이런 수제 맥주, 에일 맥주가 없지?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혁신가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혁신의 눈을 키우시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익한 강의 들을 수 있어갖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좋았어요.